본 방송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횡성군수 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한 언론기관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토론 내용은 방송사와 무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영서방송과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진행을 맡은 권혁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복병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횡성에선 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진행되는데요. 횡성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횡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횡성군수 후보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는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미래통합당 후보자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정책 공약을 듣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번의 공통질문과 두 번의 상호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후보께서는 공통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도권 토론 진행 시 상대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도권을 잡은 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때는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 시간을 4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모든 순서에는 시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각 2분, 공통질문 각 3분, 또 주도권 토론 각 6분이며 마무리 발언은 각 1분으로 제한됩니다. 앞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또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각 후보들께서는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충분히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명서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명서 인사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어떠한 비난이나 험담도 하지 않겠습니다. 장 후보께서도 횡성군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 토론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번의 횡성군수 선거에서 7번 모두 공직자 출신 후보가 횡성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공직자 출신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횡성군을 세일즈하고 횡성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군민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저 박명서는 38살에 군의원을 시작으로 42에 횡성군의회 의장 그리고 도의원 등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했고 횡성군민 대통합위원장, 새마을지회장, 축구협회장 등 여러 사회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책위원장을 맡아 횡성군민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명서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 순서는 장신상 후보님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수 후보 기호 1번 장신상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금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은 보궐선거 때문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허용 가능한 예산을 사용해서 국민들께 어려움을 이겨내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대대손손 살고 싶은 고장, 자랑하고 싶은 횡성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횡성군수는 임기 2년입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데 당선이 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합된 힘으로 횡성의 발전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 업무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횡성 발전에 뚜렷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기 2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님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해서 정당과 후보자는 공정하게 경쟁할 의무가 있으며 각 후보자 모두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 질문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 대표 브랜드인 횡성 한우를 둘러싼 브랜드 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급 한우 브랜드로 알려지며 지역의 대표 이미지로도 자리 잡은 횡성 한우가 지역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브랜드 통합에 축협이 반대하고 또 횡성군은 이에 축협 한우를 횡성 한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횡성 군정을 이끄는 데 있어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과 관련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3분 되겠습니다. 횡성 군민들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한우까지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군수 부재 중에 정책 목표도 전략도 없이 무리하게 브랜드 통합이 추진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도 모자란 판에 갈등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횡성 한우를 이기겠다고 전국의 시군에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가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문제를 즉시 공론화시켜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미지가 있고 삼성의 수많은 자회사는 별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 제품조차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횡성한우가 있고 그 아래 축협한우와 농협한우, 한우조합 브랜드가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이미지를 홍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판매를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횡성축협한우와 횡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제도약위원회를 구성하고 횡성군민, 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유통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횡성한우 통합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횡성군 전체에 이익이 되는 목표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를 키우는 농가나 단체도 함께 키워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명서 후보님 답변 순서입니다. 예, 횡성한우는 95년도 민선 1기에 조태진 군수님께서 시작하셔서 횡성한우를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석영 전 군수님과 한규호 전 군수님께서 횡성한우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우로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지금의 횡성한우는 축산농가와 축협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조와 희생 속에서 오늘의 횡성한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한우 브랜드는 지금 횡성한우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지리산 한우, 또 녹색 한우, 전북의 참예우, 충남의 토바우 한우, 그리고 강원도의 강원 한우 등등이 모두 횡성한우를 넘어서기 위하여 광역 브랜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횡성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온갖 오해 아닌 오해를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횡성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된다면 횡성한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횡성한우라는 큰 틀에서 축산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횡성한우 속에 축협 그리고 한우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서로 가슴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면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할 때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을 시작했는데 그때 횡성 군민 모두가 반대를 해서 강원한우에 들어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박명서는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중재와 소통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박명서가 횡성한우 갈등 문제 해결 방안 알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님으로부터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과 관련된
입장과 또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자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의 주도하에 6분의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 시간은 4분 이내로 제한되니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또 상대방에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후보님들께서는 직접 사회자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이 길면은 자르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제한된 시간은 6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장 후보님께서는 선거 기간 내내 38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에 이제 달인이 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예. 지방자치 초기에는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 경험이 있는 공직자 출신 분들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25년 동안 7번의 행성군수 선거에서 공직자 출신 후보님들을 행성군수에 모두 당선시켰고 국민과 함께 조태진 전 군수님과 고석영 전 군수님 그리고 한교 전 군수님 모두의 노고로 오늘의 행성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도 뭐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 장 후보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 이분들이 일을 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새로운 개혁과 혁신, 국민을 향한 방향, 정책 방향, 국민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하고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셨는데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인권 변호사이고 또 시민운동가이시고 방송사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고 신문 기자 또 출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륜을 쌓으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군에는 애양심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봉직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거의 100여 분, 10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도 공직자 출신만이 행성군수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보님은 오랫동안 식당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이고 장사도 잘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식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훨씬 많은 인원과 예산을 살펴야 합니다. 국민 모두에 대한 삶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군수의 영향은 매우 크게 우리 국민들한테 미칩니다. 사실 군수 일정이 엄청 바쁘십니다. 매우 중요한 판단을 매일매일 수없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군수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을 향한 정책을 펴갈 수 있느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한두 사람의 문제점을 직업 전체로 확대를 해서 해석하는 일은 정말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저 답변해 주시죠. 나름대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민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꾸준하게, 굳건하게, 우직하게 밀고 갈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군수는 어떤 행정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군을 홍보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지역 현안 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군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 박명사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공직생활 38년과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23초 정도 남았는데 못다 하신 말씀은 또 2차 상호 주도권 토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상호 주도권 토론은 장신상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역시 진행 방법은 같습니다.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성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존경하는 박명서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행성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서 후보님께서는 지난 2월 25일 언론사에 발표하신 정책 방향에 소통과 화합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행성군 대통합위원장 등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행성 발전을 고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전임 군수가 2심 판결 직후에 행성군 공무원들이 전임 군수에게 백의 종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합위원장이셨던 박명서 후보님 등이 배포하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때 자료 배포와 이때 행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에서 결의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공동대표 첫 번째로 박명서 후보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명서 후보님은 2015년 대통합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대통합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대통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적 단체 결의대회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면서 주도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후보님은 대통합위원장으로서 행성 국민을 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 결과 우리 행성은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약 8억여 원 행성군 예산을 써가면서
보궐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후보님도 여기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위원장 경력을 자랑하시는데 도대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행기선구 대통합위원으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개인을 위한 결의대회 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름을 올리신 것 지금도 사과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 단체의 결의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적 단체는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한 결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논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가 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억울함이 있으면은 그 억울함을 정확히 심판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본인이 1심에서 2심에서 그런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은 그건 본인의 판단이죠. 본인이 그만두고는 본인의 판단이고 대법원까지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그 자격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건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공직자들이 그만두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교전 군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화가 나서 걸기대회를 하고 집회를 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 개인 사적 단체가 결의대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행성군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갈라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통합위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후보께서는 대통합위원장 활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대통합위원장으로 이런 집회에 공동대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면서 참여하는 것은, 주도하는 것은 지도자의 더군다나 대통합위원장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꼭 집단행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버스로 운송을 해서 강제로 모이시게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5초 정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1차 상호 주도권 토론을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질의와 또 답변을 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LG 헬로비전 영서방송과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해 보내드리고 있는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엔 공통질문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과 실행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후보는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명수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선 7기 하반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새로운 군수의 임기는 2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원주 상수원보구역 해제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행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 대책을 즉시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 부양책을 수립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유치한 전기 자동차 관련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라 지금은 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 후방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천 일반 산업단지의 이모빌리티 사업을 시작으로 횡성군을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 부지는 묵계리 군부대 이전 부지입니다. 민선 7기 이미 강원도와 교감이 있었고 중앙정부와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수원보구역 해제가 늦어지더라도 전기자동차 관련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연구, 개발, 또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유치해서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한 5,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원도 역점 사업이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로 재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완성되면 횡성군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산업 구조를 확실하게 개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신산 후보님 답변 순서입니다. 핵심 공약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 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수도권 전철 행성 원주 연장은 원경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부 여당의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둘째, 민생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법의 허용 범위에서 횡성 화폐와 바우처를 사용하여 민생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청년 여성 바우처도 도입하겠습니다. 대비 부숙도 제도에 따른 축산 농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횡성군 의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젊은 인구는 떠나고 중장년 어르신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청장년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장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인 친화기업,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여기엔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강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어르신에 대한 각종 수당의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아동 친화도시 정책, 신혼 청년 임대아파트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및 마을 버스 개선, 100원 택시 도입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문화 운동을 추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4년간 쌓인 현안이 많아서 2년 동안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님으로부터 핵심 공약과 실행 계획 그리고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2차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하는 바와 같이 각 후보님께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호 토론 때 미진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상대 후보의 질문이나 답변 내용이 길면은 여기까지 듣겠다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는 장신상 후보님부터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 후보님이 둔내 KTX 보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2013년 3월에서 4월 전후 사전 물권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7, 9월 전후에서 보상협의가 시작되었는데 대책위원회 주민 다수는 보상금이 낮다고 강력 항의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전후에서 제1차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당시 대책위원장이었던 박명서 후보님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언제 보상을 받으셨죠? 보상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전, 중, 후로 봤을 때 전에 속합니까? 중에 속합니까? 보상받은 날짜가요? 대개 시점이요. 보상받은 날짜가 1차 토지 감정 평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습니다. 예. 그 1차에 함께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보상 금액이 적어서 반대하였고 이 때문에 바로 토지공사에서 중앙토지심사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박명서 후보님은 자신이 보상을 받은 이후로는 사실상 보상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고 알려집니다. 박명서 후보님은 본인이 보상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토지만 먼저 보상을 받으셨고 이후 보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보상대책과 이 대책은 애매하셨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아니면 먼저 챙긴 행위는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은 자세라고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시장 후보께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둔내 KTX 역사와 관련해서 보상대책심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제가 보상대책심의위원이었고요.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임원진들과 함께 엄청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20만 원짜리 가는 토지가 10만 원에도 안 팔는 토지가 30만 원 받은 것도 있고요. 저는 아무리 자기 땅을 팔아줘도 많다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토지 보상이 하고 나서 2차는 뭐였냐 하면은 집을 한 11가구가 집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집 보상은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수에 따라서 어느 건물이냐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니네가 KTX가 지나가니까 내쫓았으니까 새로운 집을 질 수 있는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보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설명 충분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나머지 2차 보상이 집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에는 토지, 지작물, 주택, 건물 모든 걸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보상은 남아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당시 그건 분명히 그 대책위원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예. 지금 이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한 2명 정도가 토지 보상에 불만을 가진 부분도 예,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사실 남아있던 주민들은 보상을 늦게 받은 주민들은 이주대책 문제와 건물 보상 문제, 생활 여러 가지로 시담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 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책위원회 사람들을 사실상 2번 실망시킨 것입니다. 만일 나중에 보상을 받으셨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겸허하게 기회가 있을 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강제 동원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 사실 여기를 왜 오는지도 몰랐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서 타고 왔는데 왜 왔는지 어디 왔는지 밥은 주는 건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강제 동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명수 후보님께 주도권 토론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 후보님께서 3월 25일 날 존경하는 원경환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과 이광재 후보님이 우리 군청에서 상수원 보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 있으시죠? 예. 근데 우리 원경환 후보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탄약고 부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은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 봐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원주시 행성군 간 규제 완화를 위한 민간 대책위가 구성됐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성군은 행성댐이 건설되면서 원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탄약고 부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횡성군 전역에 미치는 규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로 표현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구역 외의 지역의 규제 지역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최종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규제 완화요?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몇 킬로까지인지 아십니까? 6km 정도 되고 그 위에 저는 공장 입지 제한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킬로까지입니다. 그리고 6킬로는 규제 지역입니다. 완화. 예. 예, 그 잘못 그리고 알고 우리 계십니다. 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30년 전부터 규제를 받아온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해제해서 우리 재산권 보호나 재산 가치를 또 횡성군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촌 지역 주민들이 원주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고통과 규제를 받아왔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남촌 지역 주민들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그 고통과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내용에 보게 되면은 뭐 상하류로 이전, 상류나 하류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횡성군으로 옮기는 것도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전혀 불가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관리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이건 뭐 입법화해서 국회에서 공론화돼야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방법도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이 모두 불가하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정의가 우리 수도법에나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 그걸 위해서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횡성군에 사실은 왔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규제가 없는 비상급수 시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 먹을지도 모르고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고 다음에 1년 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서 산학협력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올라갔고 아마 그 용역 결과가 4월 달 정도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비상급수 시설이 규제가 없는 비상급수 시설이라면은 원주 장양취수장을 폐쇄하고 횡성군의 어느 곳에 지금 예정지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개폐식 그 상수원을 원주시 물량만큼 확보할 계획도 지금 이제 유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탄약고 부지에 37만 평에다가 뭐 공단 유치나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횡성 군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앞서 미처 답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할 시간은 각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오늘 첫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 내질이 북천리를 거쳐서 횡성중학교에 다닐 때면 진달래가 만발했던 통학길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횡성 어디에나 제게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군민과 함께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횡성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수는 무엇보다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수는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매일 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짐이 되는 정치는 이제 끝내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횡성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명소 후보님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마스크 한 장 사려고 2시간을 넘게 기다리던 할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라, 안보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파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 박명선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살리겠습니다. 잘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젊어지는 행성, 활기찬 행성 만들겠습니다. 공무원들 줄 세우기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박명석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LG 헬로비전 영서 방송과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두 분의 후보자와 함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횡성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횡성을 위한 진정한 일꾼 선출하시길 바랍니다. 특집으로 보내드린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